안녕하세요. DGK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중구, CJ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2 충무로 영화제 감독주간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오늘은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모더레이터를 맡은 이철화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의 윤성호 감독님, 정승길 배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허정도 배우님도 같이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앞서 사회자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좀 아침부터 지난 일을 생각하면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서로에 대한 의견들을 좀 모아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세 분 셋이서만 같이 하기로 해서 양해를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이유가 또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각본을 공동 집필하고 연출한 윤성호라고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셨는데 너무 좀 비통하고 참담한 일이 이제 어저께 있었고 지금까지 다들 많이 신경이 쓰이시고 지금 심려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황망하고 배우들도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하자면 이제 허정도 배우도 여기까지 오셨고 허정도 배우 우리 정승희 배우님 곧 인사하시겠지만은 앞에서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그러다가 이제 허정도 배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 황망함에 대한 그리고 좀 어이없음에 대한 허정도 배우의 일종의 표현이고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발화를 자기가 충분히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배우님을 존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고 관객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싶어 했지만은 이렇게 좀 발길을 돌리시는 거를 저희가 당연히 존중을 해드렸고요. 우리 정승일 배우님도 지금 거의 당연히 똑같이 그런 심정인데 또 여기 오신 청중들과 그 심해까지 또 같이 나누는 것도 저는 좀 제 생각엔 그것도 도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좀 정승희 배우님한테는 좀 같이 함께하자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주신 그 관객분들의 마음을 되게 많이 무겁게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닌데 한번 저는 또 오늘 또 이걸 계기 삼아 기회라고 하는 건 너무 죄송한 말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더 의미 있게 좀 나눠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오늘 말이 원래도 좀 많고 빠른 편인데 어쩌면 더 많고 빠르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정상 창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수는 안 쳐도 되고요. 배우님 인사 한 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정승길입니다. 앞서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좀 망설여졌어요. 오는 내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주최 측에서 혹시 취소를 한다는 연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연락을 못 받아서 와서 일단은 허정도 배우랑 같이 왔고 와서 우리가 얘기를 좀 더 나눠보자 했는데 이제 허정도 배우는 이 시간을 지금 견디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먼저 가라고 권유했고 자기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저는 어쨌거나 그냥 이 시간을 함께 오신 분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감독님들과 한번 그냥 견뎌보기로 그냥 지금 결정하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아무튼 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가 같이 하는 이 시간이 하여튼 의미 있는 시간으로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따로 제가 이제 이 드라마죠.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웨이브의 드라마를 너무나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윤성호 감독님의
이 대담에 참여하겠다고 뭐 고민 없이 제가 수락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독님 이 드라마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에 쭉 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저는 한 번에 쭉 봤습니다. 보고 이 드라마의 어떤 의미가 또 무엇일지 이 드라마가 감독님이 전작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드라마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물론 코미디로 풀었긴 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와 고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윤성호 감독님 필모그래피를 한번 쭉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또 이제 시작을 해보자 하는데요. 저희가 받은 사실은 제가 윤성호 감독님의 필모를 한번 쭉 봤을 때는 되게 많은 작품들을 감독하시고 각본 쓰시고 또 기획도 하시고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조금 이제 추려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1년 삼천포 가는 길, 그다음에 2007년 은하해방전선 이때는 연기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웬만한 거에 다 네네. 그 출연 크레딧에 이름은 있는데요. 네. 큰 의미는 없는 그런. 네. 그다음에 2013년 출출한 여자 각본과 감독 역시 맡으셨고요. 2016년에는 게임회사 여직원들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2021년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서 연출과 각본, 그러니까 감독과 각본, 드라마 쪽에서는 연출이라고 하는데요. 감독과 각본을 맡으셨고요. 2022년 마리아 바른 말이지 감독을 맡아서 이제 곧 개봉하네요. 가장 최근 거는 옴니버스 영화고요. 제가 기획을 주로 맡았고요. 다른 5분의 감독님들이 주로 연출을 했고요. 저한테 부탁했으면 좀 정리를 해드렸을 텐데 이게 뭐가 좀 여러 가지 제가 좀 뭐랄까 좀 산만하게 이것저것을 많이 뭐 연출을 하기도 하고 기획을 하기도 하고 각본만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건 드라마이기도 하고 어떤 건 드라마라고 볼 수 없기도 하고 어떤 건 드라마인데 영화제에서 틀기도 하고 어떤 건 영화인데 채널에서만 틀기도 하고 이래서 정리하시기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좀 대표적으로 감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당연히 오늘 트는 이제 이렇게 돼서 청와대로 간다라든지 처음 말씀하신 삼천포 가는 길은 처음으로 만들어본 단편이었고요. 네네. 해당이 될 것 같네요. 저는 감독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사실 은하해방전선이라는 영화로 처음 알게 됐었어요. 그때 저도 그때 이제 데뷔라고 하죠. 첫 작품을 연출했던 감독으로서 이제 동시대 감독인 거죠. 그래서 윤성호 감독님 작품을 보고 사실 많은 다른 점, 저와는 되게 다르고 되게 어떻게 보면 배우고 싶고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던 작품이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연출을 하면은 그들 연기자들의 그런 날 것 같은 숨결을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거 봤을 때 이제 겸손의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를 막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쉬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감독하기도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걸 각본도 집필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작품들의 기획까지 맡아서 한다는 건 정말 다재다능한 감독님이시죠. 다재다능한 인물인데 사실 궁금한 게 사실 되게 많아서 오늘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계기로 감독님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한번 여쭤보고 알아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 작품인 이렇게 청와대로 간다는 2021년 11월 12일 날 방영이 됐어요. 거의 딱 1년이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네요. 뭐 장르는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데 저는 그쵸 코미디였죠.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게 봤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심지가 굉장히 날카롭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블랙 코미디라고 부르는 정치 코미디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만족을 하시는지요? 보통 좀 뭐랄까요? 좀 당황스러운 아이러니를 강조하면은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코미디인데 조금 그게 거기서 주는 아찔함이 현실에 지금 나한테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불안에서 나오는 좀 웃음이 있달까 이런 것들을 좀 블랙 코미디로 분류하지 않나 오히려
뭐 제가 만든 거라든지 다른 블랙 코미디로 분류되는 작품들을 보면서 좀 그렇게 소급해서 오히려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저한테는 고마운 카테고리죠. 예. 감독님은 주로 이제 초기 작품이나 보면은 코미디가 드라마 극 중에서 빠지질 않고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건과 플롯 이외의 어떤 캐릭터적인 코미디도 많이 추구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각본도 공동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각본을 쓰시는데 이 12부작이란 긴 드라마를 쓰는데 소요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아마 좀 제 바람이 있다면 약간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는 드라마가 좀 이제 포커싱이 되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다른 제가 그 전에 만든 단편이나 뭐 영화 이런 경우는 물론 대중들에게 크게 회자된 건 없지만은 어쩌면 관객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진솔하게 나눌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작게나마. 근데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이제 줄여서 그냥 이상청이라고 할게요. 이상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OTT로 공개된 드라마고 따로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그 공개 단계에서 이제 코엑스에서 시사회를 두 번 가지긴 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약간 좀 무대 인사 같은 개념의 좀 대화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또 각본을 어떻게 썼는지 등등해서 나눌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사실 많이 좀 두근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우리가 오늘 겪은 것 같은 일들이 있으면서 되게 저도 좀 심란하고 괜히 송구스럽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실은 이 각본을 쓰는 과정 그리고 캐스팅과 연출을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까지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쪽으로 포커싱해서 얘기를 좀 감히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각본부터 말씀드리면은 제안받은 거는 제가 좀 정치에 관심이 많고 뭐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거라고 좀 예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항상 많이 있어 왔는데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좀 항상 좀 오히려 제 기준에는 좀 중도 보수적인 입장. 한국에서는 그게 저 정도면 뭐 진보고 개혁적이라고 되는데 제 기준에는 좀 나는 그렇게까지 진보적이고 급진적이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가치관이나 윤리에 대한 저의 판단은 있지만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했거든요. 가령 저희 각본 쓰면서 법사위라는 말이 뭔지 기사들 보면서 법사위 하면은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했지만은 그게 하는 역할이 뭔지 뭐 어떤 뭐 세종시에 있는 어떤 부처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 같은 것도 각본 쓰면서 오히려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 서사를 제가 미리 기획하고 쓰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로맨틱 코미디랑 좀 생활 일상에 관한 것들이 결합된 스토리들을 좀 제안받고서는 그거를 기획 개발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웨이브라는 플랫폼에서 저한테도 사실은 그렇게 친숙한 플랫폼은 아니었어요. 알기는 알았지만은 가입도 안 돼 있었고. 근데 이제 대표님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갑자기 윤성호 감독이냐고 자기는 웨이브의 이태현 대표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곧바로 다음 날인가 미팅을 했고 거기서 제안한 게 키워드 3개만 좀 충족시킨다면은 좀 함께 가고 싶다. 정치, 코미디, 근데 좀 다크하게.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죠 줄이면은. 그리고 그걸 12부작 정도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당연히 끌리는 제안이고 하지만 제가 뭔가를 또 보여드리고 나서 진짜 고 오르 스탑을 정해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 말미를 서로 주기로 하고 일주일 동안 뭔가 신호를 써가고 뭐 기획안 또는 이런 스토리를 가겠다 써야 되는데 거짓말 같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쓰는 게. 쓴다면 무슨 말이든 쓸 수 있고 뭐 저도 산전수전 겪으면서 글로 먹고 살아왔으니까 뭐라도 쓸 수 있는데 충분하게 고민하지 않은 거를 이거야말로 지금 되게 기발하고 재밌고 꼭 필요한 스토리라고 쓰는 게 거짓말 같아가지고 오히려 뭘 했었냐면 그때 공부를 했어요. 국내외의 정치 서사를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봤어요. 받건 안 받건. 그랬더니 정치 영웅 서사가 있고 제가 제 기준에 그것도 뭐 정치 공학을 다루는 서사들이 있고
정치를 우화적으로 다루는 서사들이 있고 또 정치는 거들뿐 로맨스가 위주인 서사들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6가지, 7가지로 제 자의적으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특별히 끌리는 거는 사실은 없었고 다만 이제 어떤 건 지향하자. 그 서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특히 소시민이 정치적인 영웅이 되는 서사가 한국엔 참 많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그게 주는 어떤 쾌감이라든지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은 저 부패한 정치인들보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면 차라리 조직 폭력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취준생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해도 너희들보다 낫겠다는 그런 서사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기획들이. 근데 그게 갖고 있는 어떤 긍정의 면도 있고 그 기획의 그 동기에 대해서 끄덕거리기도 하지만은 좀 넓게 보면 다들 정치 혐오 서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주로 기획되고 회자되는 게 정치하는 놈들은 그런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걔네들 전체를 놀리는 서사를 하자.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개그 콘서트 좋은 코너를 많이 선보인 프로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도 나라님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만 싸우세요 하면은 다들 이제 웃어야 될 것 같으니까 통쾌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게 왜 통쾌한지 모르면서 그래서 하나 지향 딱 마음에 먹은 거는 코미디로 가되 그리고 또 다크하고 블랙으로 가고 뭐 마라맛으로 갈 수 있으면 가되 정치를 혐오하는 서사로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러려면은 정치가 뭘까? 정치를 혐오한다는 건 뭘까? 정치를 혐오하는 걸 지향한다는 건 뭘까? 자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시나리오도 동시에 써야 돼가지고 공부하면서 다 같이 쓴 시나리오였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이철아 감독님께서 주신 질문에 제가 좀 과할 정도로 삥 둘러서 답을 하고 있는데 첫 질문엔 좀 이렇게 답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명씩 이제 같이 할 분들을 그러니까 외인 구단처럼 모았는데 원래 항상 예전에는 혼자 써왔고 뭐 제가 혼자 쓸 수밖에 없으니까 저 같은 이제 언더독이고 약간 충분한 자본과 어떤 백업이 있지 않은 사람이 이제 혼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도 제 기질을 파악하고 또 다행히 또 제가 만든 작은 것들을 어떤 가치나 개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는 동료들이 계시다 보니까 손을 살살 내밀면서 해왔거든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뭐 감독님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쓰면은 함께 해준다는 믿음이 있는 배우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그래서 공동 창작은 항상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된 이상 청와 들어갔는데 특이한 점은 저랑 한 번도 호흡을 맞춰보지 않은 분들로만 이루어진 팀은 처음이었어요. 그거는 피치 못하게 정치를 다룬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 웨이브 대표님한테 제안받은 다음에 그게 이제 거의 여름 끝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개하는 거는 그 2020년 여름 끝 무렵에 제안을 받고 추석 때쯤에 첫 이제 한 시놉시스 정도를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놔야 되는 거는 2021년 초였어요. 사실은 원래 계획은 한 봄에 내놓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진 않았죠. 그리고 근데 아무리 늦어도 2021년 초에는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 6개월이 안 됐죠. 한 촬영까지 6개월 정도를 생각하는. 그리고 12부를 써야 되니까 사실은 그 기간이 맞으면서 정치 서사에 관심도 있으면서 그리고 이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팀으로 하는 그 개런티에도 좀 동의를 할 수 있는 분. 너무 불합리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충분히 다른 스토리를 더 좋은 값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긴 힘들었죠. 그렇게 해서 저랑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각각 다른 연극 연출만 해오신 분도 있었고 공모전에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되지 않고 계셨던 어떤 신인 작가님도 계셨고 그리고 영화를 충분히 영화 현장에서 영화 스텝을 정말 잘해왔고 능력 있으시지만은 아직 자기 이름으로 입봉하지 못한 감독님도 계셨고 또 제가 가르쳤던 대학교에 그 수강생 분도 계셨고 이렇게 약간 다양하게 다종다기하게 팀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전진을 일단 하면서 공부하면서 전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주제, 정치라는 주제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되게 딥하고 의논을 많이 한 끝에 나온 결과물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새롭게 섭외를 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했는데 그 시간 또한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사실 저 글 쓰는 거 되게 두렵거든요. 사실 글이라는 게 영상보다 더 힘든 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게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좁혀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놀라면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볼 때, 이 작품을 볼 때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인물이 처한 그 어려움들, 그리고 단순히 정치 얘기라고 하지만 거기에 뭐 청와대서부터 문체부서부터 가정 혹은 그 밑에 이르는 말단, 늘공, 어공까지 모든 캐릭터들을 다 하나하나씩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의 사연들을 풀어주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말은 이렇게 쉽지만 그거를 영상 안에서 한 40분, 5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 매회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또 캐릭터들에 대한 그 정치를 베이스로 하지만 그런 캐릭터들을 잘 구현하는 데는 특별한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그게 되게 궁금한 부분이, 예전 작품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궁금해했었거든요. 이번 작품도 그 연장선에서 뭐 배우님 옆에 계시지만 하여튼 제일 궁금한 점이었어요. 어떻게 그 캐릭터들을 말 만지는지. 사실은 좀 좋은 질문인데 역설적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때는 캐릭터를 좀 주변에 제가 알 것 같은 캐릭터, 좀 살아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본 사람들, 또는 제가 구사하는 어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해서 했다면은, 이번엔 반대로 정치 외에도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그거는 저의 어떤 뭐 굉장히 확고한 그런 성향이 아니라 그냥 제 약간 모범생 기질 같은 거긴 해요. 뭔가를 의뢰를 받고 제안받으면은 좀 과할 정도로 거기에 좀 그 키워드에 충실하려는 버릇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면 사실 정치라고 해서 정치 얘기만 하라는 건 아닐 텐데,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서브플롯들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 대한 그 표현이나 발언이나 뭐 이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이제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어떤 뭐 특정 정당의 지지자거나 어떤 그거를 뭐 대변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선택이나 행위들이 다 정치랑 되게 관련이 있는, 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행위가 돼버리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현실 정치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게 좀 이런 경우 이제 매번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오히려 그게 도움이, 현실 정치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게 또 구현할 견적도 좀 안 됐거든요. 저희 거가 예산이 한 요새로 치면은 알아보니까 술꾼 도시 여자들 같은 거 한 세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돈이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다들 뭐 고생하시고 뭐 아쉬웠던 것들이 있을 텐데, 반대로 치면은 그래서 뭘 더 공부하고 투입할 게 없었고, 그래서 가령 흔히 정치 드라마라면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국회 장면, 굉장히 많은 정당의 의원들이 있고, 또 특히 선거하고 유세하고 이런 거 하면 구현하는 게 더 돈이니까 그거를 다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계속 정치란 뭘까, 정치란 뭘까, 국회에서 싸우는 게 정치일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하는 사이에 뭔가 남들보다 되게 노련한 인간이 옆에서 팁을 주고 그거를 탁 이게 비릿하게 얘기를 나누는 게 정치 서사일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정치라는 거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지금 뭐 옆에 계시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사실 모두가 좀 주인공이고 그 앙상블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문체부라는 공간을 설정하면서 그 공무원들이야말로 사실은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그 플레이어구나. 우리는 보통 국회의원, 뭐 장관, 대통령, 또 그 옆에 어떤 모사꾼들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정해진 것들을 실천하고 또는 뭔가 정해지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고 표현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공무원들이니까, 정치 드라마인데 다르게 보면은 공무원 드라마로, 공무원들이 플레이하는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고요. 그 공무원의 입으로 정치라는 행위에 대해서 좀 설명적이지만은 말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 쓰고 연출하면서 제일 약간 당혹스러울 때가, 꼭 담고 싶은 말인데 이게 좀 설명적이고 기능적이고 뭔가를 막 알려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느낄 때가 좀 두렵거든요. 안 그러고 넘어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런 대사들을 사실은 죄송하지만 우리 정승일 배우님이 연기한 그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최수종 실장이라는 캐릭터에다가 좀 많이 드렸고, 그거를 또 잘 해주셨죠. 그런
그리고 사실 오늘 뭐 그 어쩌면은 이 오신 분들한테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좀 요새 많이 느끼는 바를 얘기할 방법은 사실은 문체부의 기조실장 최수종이 한 대사라든지 또 그런 것들로 오히려 저도 이제 그런 대사들이나 그 판단들이나 액션들의 근거에서 이 사실은 정말 죄송하지만 예산도 박하고 일정도 너무 짰고 그것도 만들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도 아닌데 볼 것인가 이렇게 뭐 조금 개성 있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봐주기나 할 것인가 회자될 것인가 하는 많은 불안과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실은 그때마다 좀 이거는 그래도 정치에 관해서 질문을 좀 우리식으로 던지는 드라마일 거야 하는 걸로 좀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예산과 환경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에 어떤 제약을 두신 아쉬움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담백하고 소박하게 정치 얘기를 깊게 찌르고 빼지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로 많은 대사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빈틈없이 계속해서 저는 보통 드라마 하면은 연작하면 일부가 좀 재미가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일부 서사가 이제 캐릭터를 소개하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소개하기 때문에 좀 설명적일 수도 있고 보통 그래서 많은 시리즈물들이 일부가 조금 루즈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데 이렇게 생긴 청와대로 간다는 사실 일부가 엄청난 스피드와 대사로 많은 재미를 줘서 저는 굉장히 보면서 신이 났었거든요. 정승규 배우님 한마디 해주시면 이제 감독님하고 작업을 처음 하신 건지요? 어떻게 감독님을 만나게 되신? 저랑 굉장히 자주 그래도 이제 더 자주 하시는 감독님들도 있지만은 저랑도 틈틈이 했고 사실은 딱 분기별로 제가 뭔가 다른 걸 할 때마다 한 번씩 한 5년 주기로 저랑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 들어. 함께 작품을 많이 해주신 배우로서 이번 작품에 대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윤성호 감독님이 제안을 주셨을 때 뭐 모든 배우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작업을 해왔던 감독이 어쨌거나 다시 찾아준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대본이 일단 재미있었어요.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본 보면서 이렇게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 아무튼 뒤에 몇 부까지 받았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완결이 된 대본은 아니었었지만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었고 현장에서는 윤성호 감독이랑 우리가 몇 년 만에 이번에 다시 만난 건지 좀 가물가물한데 방금 말했던 어떤 예산 부족과 어떤 시간의 쫓김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배우 입장에서 그것은 그냥 어떤 공기랄까요? 촬영장의 공기 분위기가 그럴 때가 간혹 있었죠. 많이 쫓기고 있구나. 그러면은 사실 배우 입장에서도 뭐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약간 좀 잘 해내야 되겠구나. 이게 저도 뭐 이렇게 매체를 많이 해본 배우는 아니지만 요즘 좀 매체 작업을 좀 해보면서 느끼는 게 윤성호 감독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OTT도 그렇고 이제 방송 현장에 가다 보면은 그 영화랑 확실히 현장에서 찍는 속도가 달라가지고 배우 입장에서 사실 좀 되게 난처할 때가 있거든요. 아직도 저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심박수는 사실은 그냥 영화 속도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충분히 장면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하고 뭐 찍기 전에 뭐 배우들 간이나 감독 간에 뭐 얘기도 좀 해보고 물론 준비를 딱 해와서 와야겠지만 서로가 그 어떤 논의하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방송이나 이제 OTT에서는 워낙 하루에 찍어내야 되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는 하면서도 아직도 조금 이제 그게 버거운 거죠. 그런 환경 안에서도 물론 굉장히 잘 해내는 배우들이 있죠.
그런 배우들 보면서 좀 항상 좀 감탄스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쯤 저렇게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도 궁금한 점이긴 해요. 이게 사실 예산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어떤 완성물과 이 괴리감, 뭐 우리 누구나 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맡은 직업에 대한 어떤 완성된 목표를 가지고 갈 때 그걸 잘하고 칭찬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도 있고 학업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영화에는 더하다면 더 할 수 있죠. 연기도 그렇고. 네. 근데 그게 예산에 그 압박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고 함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공동작업에서 감독으로서 참 곤란하고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근데 그 사실은 이거는 제가 좀 자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우리가 가라앉게 얘기를 해서 또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적었죠. 근데 그 웨이브 탓은 아니에요. 남을 탓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사실은 더 작은 예산, 더 말도 안 되는 예산, 더 짧은 일정으로도 뭘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나한테 이거밖에 줄 수 없어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웨이브에서 처음에 주문했던 12부작은 이렇게 뭐 자화자찬같이 들릴까봐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막 많은 일이 벌어지는 드라마는 아니었어요. 비유하자면은 이런 얘기하면서 거의 대표님하고 웃은 적도 있었는데 SNL의 디지털 쇼트 같은 거 12개를 생각하셨는 거예요. 사실은 윤성호라는 창작자가 외곽에서 이제 메이저와 마이너 경계에서 만들어 온 꽁트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 왔고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웃으면서 좀 조크가 확실한 정치적인 조크가 확실한 쇼트를 한 12개 만든다고 치면은 굉장히 뭐 이런 표현에서 남는 장사일 수 있었던 거기서 이렇게 인물도 많고 씬도 많고를 생각했던 건 아니고 왜냐면은 저는 뭐 제작사가 있는 뭐 대단한 제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거 정도를 기대했는데 거기서 사실은 좀 놀랬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게 돼서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대본에서부터 좀 관련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질문으로 대본을 하다 보니까 대본이 점점 부피가 커지더라고요. 대사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많아지고 그런 뭐 거기에 한가운데 사실 이 최수종 실장 캐릭터가 계속 있었는데 북한의 간부랑도 어떤 해프닝이 벌려야 되고 그런 와중에 장관의 배우자가 납치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세종시에서 출범식이 하나 벌어져야 되기도 하고 구구 집회 한 가운데 뭐 진보 정권으로 분류되는 곳에 장관이 난처하게 놓이기도 하고 온갖 기자회견을 해서 리스크를 막아야 되고가 작가들이 그걸 다 썼다기보다는 좀 제가 그걸 유도를 하고 좀 하게 됐겠죠. 이제 만족을 안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정도의 꽁트처럼 나온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좀 가짜 같더라고요. 지금 약간 좀 권위가 있어야 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의 권위를 조금 무너뜨리는 정도의 농담이 지금 우리가 또 하나 만들어야 될 내가 만들고 사람들이 봐야 될 드라마인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은 굉장히 제일 큰 자괴감은 예산이 적었던 게 아니라 예산은 사실은 거기에 포부와 주문에는 합리적이었고 일정도 사실은 괜찮았는데 써놓고 본 시나리오가 그렇지 않은 근데 이거가 좀 포기하기가 힘들었던 그것도 또 하나가 또 예전하고 제가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게 더 박하고 큰 포부가 없는 그런 포부를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걸 할 때는 제가 시나리오를 제대로 써가지고 한 적이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언젠가부터 첫 장편 이후로는 써오긴 했는데 사실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한테 메모 같은 기능이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꾸는 게 많았어요. 뭔가 대사가 좀 어색하거나 배우의 입에 잘 안 붙거나 예를 들어 이걸 쉽게 말하면은 또는 상황이 옆에 굉장히 뭐 시끄러운 소음이 있거나 뭐 등등해서 하면 그냥 임기응변으로 왜 임기응변을 부릴 수 있었냐면 그건 제가 뭐 똑똑하고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그거는 바꿔도 되는 거니까 제가 쓰는 시나리오나 보여주려는 그 드라마나 영화는 좀 그 가변적인 거에 대처해도 될 수 있는 작은 아이러니들에 대한 거고
그것들이 서로 굉장히 정교하게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서사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쩌면 우리 제가 그냥 형이라고 그럴게요. 승길이 형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받은 대본하고 완성된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배우님들은 초반에도 재밌었다고 너무 고맙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사실은 모든 에피소드가 따로 있었어요. 북한의 체육성을 만나는 것도 그냥 상관이 없는 에피소드. 원래는 장관의 남편을 납치한 애들 친구들도 사실은 무관한 그냥 어떤 유흥가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뭐 최수철 출범식도 첫 번째 하고 끝난 에피소드.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 부르는 것도 따로 노는 에피소드.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츄에이션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꽁트 같은 걸 생각했던 거예요, 원래 작가님들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까 방금 초반에 말씀드린 이거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 그러니까 전혀 폄하는 아닌데, 여의도 텔레토비 같은 얘기를 우리가 또 한 번 좋은 배우들과 우리가 찍어서 뭐 하지? 그거는 그거들, 그런 스케치쇼는 스케치쇼대로 값어치가 있고 풍자의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어지는 스토리가 의미 있는 스토리야겠다. 그러면 나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따로 노는 것 같았던 서브플롯들이 좀 이어져야겠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거랑도 누군가의 약간 그렇게까지 무해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도미노가 돼가지고 많은 것들 영향을 주는데,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라는 거에 대한 그래서 고민하게 된 것들, 캐릭터에 심게 된 것들.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 작가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6개월 동안 썼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3개월에 쓸 수 있을 줄 알고 사실은 계약을 3개월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이제 더 붙잡고 더 쓰면 돈을 더 드리고 쓰면 되는데, 다들 그 다음 계획이 있으셨어요. 제가 딱 3개월만 같이, 3개월 플러스 알파만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자기 영화를 쓰셔야 되는 분도 있고 촬영하셔야 되는 분도 있었고 다른 콘텐츠로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한 4개월째 다 어쩔 수 없이 빠이빠이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혼자 쓰신 혼자는 거예요? 아니고, 그래서 강지연 작가라고 그 가장 이제 원래는 보조 작가로 왔었고 제가 수강생이라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테 월급을 이렇게 매달 드리면서 촬영하는 내내 함께 저랑 공조해서 했어가지고, 실은 제가 이제 절박했던 거는 시간의 쫓김도 당연히 있었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오늘 못 찍은 거를 다음에 찍을 수 없다는 그런 부담도 있었는데, 사실은 가장 큰 부담은 이거를 현장에서 가변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떻게 끝날지 저도 아직 모르는 상태로 찍었다는 거. 촬영하면서 시나리오 썼거든요. 점심시간에도 쓰고 가는 차에서도 쓰고 집에 가서도 쓰고 아침에 촬영하러 나오기 전에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어떻게 깨질지를 한 이제 촬영 중반쯤에 좀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찍다가 예전에는 살짝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슬쩍 유도리 있게 바꾸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연결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서 좀 아니, 아득바득 찍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술술술술 말씀해 주시면 지금 말한 이 부분은 사실 같은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좀 피가 마르는 순간이거든요. 모든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대본이 완성이 안 된 건 아닐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것이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 정말 1초 1초가 정말 피가 마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게 지금 처음 웨이브에서 제안받았을 때는 몇 분짜리였나요? 지금 평균이 한 35분 정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분 정도? 30분 안팎이면 된다고.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는 좀 한 40분을 좀 상회하기도 하고요. 어떤 에피소드는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28분 되기도 하고, 요새 OTT 시리즈들이 좀 그렇듯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2부를 처음부터 다 쓰시긴 하셨으나 뭐 계속되는 어떤 그 에피소드를 엮어서 만들어가는 풍부함을 만들기 위해서 촬영 내내 더 계속 대본에 대한 작업을 하신 거군요. 예, 사실 이게 오해하면 또 조심스러운 게, 이제 그 작가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한 건 아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냈고 있는 에피소드는 다 함께 저랑 함께 다 한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같은 게 연결이 되는 거라. 그럼 북한의 간부가 그랬던 거가 기어코 문체부에도 그렇죠. 리스크가 되고, 그 리스크를 해결하는 과정에 더 커지는 이유가 되고, 그거를 또 어떤 극우 매체가 그걸 침소 봉대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로따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가장 젊으셨던 영건인 강지현 작가가 끝까지 이제 거의 한 라인으로 저랑 통하면서 하는데 큰 도움을 줬죠. 끝까지 하는데. 감독님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뭐 이제 감독이라는 자리가 이제 뭐 촬영팀, 뭐 미술팀, 뭐 조명팀, 뭐 여러 팀 분야가 있고 그분들의 프로페셔널한 어떤 능력을 받아서 이제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 가장 위에는 연기자들의 연기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글을 쓰고 연출을 하는 감독님으로서 어떻게 그 현장을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나요? 뭐 좀 포괄적인 것 같긴 한데 각자 감독님마다 끌어가는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윤성호 감독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프리하고 많은 의견들을 듣고 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못하고 그렇지가 못하고. 근데 그것도 좀 그래서 저도 우리 정승길 배우님한테 좀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전혀 그렇진 않아요. 요 몇 년 동안은 그 계기가 딱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뭐 예산 그래서 제가 예산에 쫓기고 뭐 이런 거를 좀 핑계로 대고 싶지는 않은 게 언제부턴가 사실은 조금 이 시나리오 쓴 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편집할 수 있는 소스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좀 독할 정도로 좀 생겼어요. 실은 또 그거를 이끌어가는 좀 더 슬기롭고 여유 있는 방식이 있을 텐데 사실 그렇진 못해요. 또 그거는 비단 예산과 일정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럼 그게 굉장히 풍성하면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뭐 유쾌하고 자유롭게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쾌하고 자유로웠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나도 어떤 게 나을지 모르고 근데 그게 상관없다는. 또 거기서 배우가 제일 저한테는 큰 요소였을 때 그러니까 어쩌면 정승희 배우님은 그래도 저한테 대본을 받으면서 인연을 맺게 된 배우님이고 그전에 제가 대본 없이 작업했을 때 같이 많이 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그냥 배우가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억하는 저는 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잼 콘서트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좀 그렇긴 한데 같이 그냥 오늘 모여서 어떤 거를 해프닝을 벌려가지고 그걸 내가 나중에 재밌게 편집을 할까를 생각하는 좀 특이한 그 메이커였고 지금은 써놓은 대본이 갖고 편집실에서 써놓은 대본에서 설정한 난이도를 기어이 이뤄내서 편집실에 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좀 찰지게 보여주고 싶은 것에 좀 솔직히 경도돼 있거든요. 기성이 돼 있죠. 그래서 근데 그 기성이 된 지가 또 얼마 안 돼서 조금 좀 투박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연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회의도 많이 들고 있고. 또 어떤 그 감독님이 변화된 시점이 또 있었군요. 변화하고 계시는 거고 또 그것이 더 좋은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승길 배우님은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 감독님 어떠세요?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면은 막 버럭하고 그런 감독님인가요? 지금 윤성호 감독님의 지금 답변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일단 속도가 빠르고요. 특히나 이번 대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사가 꽤 긴 대사들도 많았고, 그냥 제가 이번 작업에서 느꼈던 윤성호 감독님은 사실 굉장히 그 템포에 굉장히 약간 강박적인 게 좀 있었어요. 워낙 좀 길다 보니까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빠른 템포를 되게 요구를 많이 했었고, 저도 사실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도 근데 거기에 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좀 빨리 호흡을 내가 좀 올려야 되겠구나, 템포를 좀 당겨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약간의 그 상상이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재밌어요. 그런 어떤 쉬지 않고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떻게 드리지만 약간 우디 알렌의 영화를 보듯이 뭔가 계속되는 어떤 그 대사 한 줄 한 줄이 저는 너무나 좋은 대사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윤성호 감독님 팬이에요, 제가. 저도 그냥 여담으로 그냥 윤성호 감독과의 작업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지인들이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감독님하고 그냥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항상 우디 알렌이라고. 그냥
영화 그 뭐 제치는 대사도 그렇고 영화의 템포도 그렇고 그 영화가 주로 이제 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영화들이 많고 그 말들이 워낙 재미있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이번에 그런 대사들은 주로 제가 쓴 게 아니어가지고 작가들이 많이 썼고 저는 재미없는 대사 위주로 많이 썼어요. 그 기능적 가령 이거는 왜냐면 질문이 아니어도 답을 하고 싶은 게 가령 지금 되게 좋게 말해주신 거고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했어요 현장에서.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저희 김성년 배우님이 연기한 이정은 장관이 양현민 배우가 연기하는 그 실장을 가장 잘난 척하는 보좌관을 자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거를 재밌게 쓰였어요 작가님들이. 그거는 이제 작가님들이 집에 와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긴 회의를 하면서 온갖 막 연기를 하고 일어나서 하면서 이제 하는 결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보통의 드라마는 그렇게 자르고 끝나거든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라도 되나 이렇게 장관이? 그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장관이. 한 다음에 인사위원회 회부를 해야 되고 인사위원회 회부를 하더라도 회고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럼 저는 그거를 드라마에 써야겠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올바르고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이제 대중적으로 잘 직조된 영화나 드라마들이 좀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를 넣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설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저를 자르신다고 했을 때 나도 너를 인사위원회 회부해야 되는 걸 알아. 하지만은 지금 대기 발령은 낼 수 있어. 이런 말들 해야 되는데 사실 배우들이 그런 기능적이지만은 필요한 말들을 할 때 힘들거든요. 또 근데 사실 그런 걸 할 때 또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그런 건 또 꾹꾹 눌러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또 다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내가 좋아했던 미드나 이런 것들은 같은 러닝 타임인데 왜 어떤 그런 표현적이고 장르적인 상황도 전개를 하면서 그게 현실에서 왜 불가능한지 알고 그 불가능한 걸 내가 이런 식으로 나는 다른 솔루션과 근거도 있어를 어떻게 다 표현을 할까 빠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대사가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보다 한 1.5배에서 2배 빨라요. 이제 대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 대본 한 페이지에 2분 나오는 거가 있으면은 거기는 그 같은 페이지에 더 대사가 빼곡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물론 더 베테랑스럽게 바꾸면 좋겠지만 그게 제가 또 그러지가 못하니까 아직. 그래서 이제 배우들한테 주구장창 다른 연기 디렉팅이나 주문한 거는 없고 왜냐면 알아서 잘하는 분들만 했거든요. 정승희 배우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학주 배우, 배혜선 배우, 김성영 배우, 이채은 배우 다 제가 생각한 캐릭터, 이미지 그리고 또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 드릴 거는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게 무슨 디렉팅인가 싶었을 거예요. 이제. 그냥 1.5배로 해주세요. 2배로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자괴감도 좀 강하긴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겸손의 말씀을 해주신 거. 이제 배우분들 한번 주연 배우분들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그 이정은 역할의 김성령 배우님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차정원 역할로 카더가든이라고 하는 쇼핑몰을 운영한 배선 배우님이 또 명 연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 두 분의 어떤 저는 약간 버디 같기도 하고 두 사람의 어떤 굴곡이 있는 큰 서사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김성령 씨의 남편으로 이제 김성남이라는 역을 맡은 백현진 배우님이 또 몸을 불사르시는 명 연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령 씨의 그 보좌관이라고 할까요? 예, 그 김수진 역할로 이학주 배우가 멋있게 큰 네 가지 어떤 캐릭터 네 분의 캐릭터가 아주 큰 기둥을 이루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흥미롭게 본 거는 백현진과 이학주의 그 관계, 그러니까 그들의 사이에서는 뭐 극 중에서는 관계가 보이지 않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어떤 남성의 모습, 그들이 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사실은 있었어요. 저는 질문은 왜 주인공을 여성, 그 문체부 장관의 여성으로 물론 큰 서사가 이제 다 이야기 있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작점을 이제 만드실 때 여성이라는 정치인을 그렸던 혹시 뭐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거는 이제 너무 쉬운데요.
한 10년 주인공이 항상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또 우리 옆에 정승희 배우님이랑 같이 했던 드라마 게임에서 여직원들도 보면은 여자 셋이 메인이 돼서 끌고 가는 게임회사 얘기였고요. 거의 실장님으로 나오시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키는 또 여자 3명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또 형이랑 또 작업했던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라는 또 그 MBC 에브리에서 제 최초의 방송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박희본 배우가 연기한 한 매니지먼트의 대표가 끌고 가는 얘기거든요. 영세한 대표가. 근데 그게 뭐 의도하고 했다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건 제가 처음 장편 만든 은하의 방선이 뭐 부끄럽진 않고 고맙고 소중한 작품이지만은 하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에 계속 뭐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남자 창작자이자 연출자가 자기를 닮은 캐릭터를 서사의 전면에 배치한 다음에 그 사람을 결국 위로하고 복돋는 서사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스스로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짜 같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 대중적인 스토리텔러로서 욕심이 있다면은 욕심으로서 여성이 주인공인 게 더 이야기가 더 쫄깃해져요. 솔직히 말하면 간단히 이제 이렇게 되는 청와대로 간다로 치면은 이정은 장관이 만약에 김성현 배우님이 연기하지 않고 남자 캐릭터였다, 텐션이 안 생겨요. 자기 배우자가 납치된 장관, 남자 장관, 오히려 그걸 아마 이렇게 말하면 조인스럽지만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그거를 언론에 발표를 못할 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성 장관의 배우자가 만약에 이슈가 있다, 여성 장관한테는 굉장히, 자기가 심지어 피해자여도 장관의 배우자나 장관이 오히려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이어도 발표하기가 되게 힘들걸요. 하는 순간에 뭐가 있더라 저 둘 사이에. 그 남자 배우자의 안 좋은 이슈는 다 여성한테 갈 테니까. 이거는 뭐 전에 제가 아이돌 그룹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또 유튜브 오리지널 16부작을 만든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도 되게 걸그룹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 걸그룹 여자들을 뭐 이렇게 예쁘게 이런 게 아니라 그 보이그룹이 그 아이돌 그룹이 무너지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웬만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남자 아이돌 그룹이 무너지지 않나요? 온갖 일을 겪고 그래도 뭐 한 명이 감옥에 갈까 말까 이렇고. 근데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게 걸그룹이었다? 정말 조그만 거 하나로도 완전히 최정상에서 무너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 무슨 어떤 뭐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하는 입장에서 초반에 그 주인공들이 겪어야 될 고난을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데, 여성으로 하는 순간에 같은 사건에 대한 낙폭이 훨씬 커지죠. 순전히 그것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영화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도 원래는 성룡이 주인공이었대요. 남자 가장이 여성 양조위 배우에게 이혼을 요구 당하게 되는 얘기였는데, 어쩌어쩌해서 성룡 씨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성룡 배우가 이제 못하게 되고 여성이 이제 주인공이 되면서 훨씬 더 저는 좋은 영화로 탄생하게 된, 정말 쫄깃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또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여성 캐릭터가 좀 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저도 제가 만든 영화에서도 좀 느꼈던 바들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남자 캐릭터들을 이제 여기 정승희 배우님도 계시는데 할 때 특별하게 뭔가 좀 더 고민하거나 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를 좀 더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 남자들 캐릭터의 어떤 이면이나 좀 추악한 모습을, 저는 뭐 학주 배우도 되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그 내면의 갈등이나 그 성공에 바라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일 때마다 감독님 의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남자 캐릭터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은 또 어떻게 있으신지. 그 남자 캐릭터도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냥 주체적인 여성, 내가 지지하고 그 사람의 행보를 쭉 따라하고 싶은 여성의 이제 반대편에 놓다가 보니까 그냥 기능적인 빌런이 되면 그것도 좀 아쉽잖아요. 그냥 우리가 따라하고 싶은 여성이 옆에 기능적인 인물들만 배치해 있는 건 별로니까, 그래서 거기도 좀 입체적이었으면 했고요.
그거를 지금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나리오 쓸 때도 그게 참 고민이 많아요. 제가 뭐 이런 말은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제가 남자고 제가 저를 아니까 제 동료들을 아니까 별로 애정이 안 생겨요, 솔직히. 근데 이제 사실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쓰려면은 아무리 악역이어도 사실은 조금 그 사람에 대한 뭐 애정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해를 해보려고 또 연민을 하고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현실에서의 그런 똑같은 모델에 대한 지지나 연민이 아니라 내가 그 스토리를 쓰기 위하고 뭔가를 케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요즘 시대에 아마 여기 또 여성분들은 더 많은 힘든 거를 감당하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쓰는 입장에서 로맨스를 쓰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로맨스를 포기하게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로맨스가 없는 것만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옆에 계시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남성, 그러니까 온전히 긍정적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남성 캐릭터는 그 최수정 실장에다 좀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조금 일부러 그래서 좀 장난스럽게 뭐 최수정으로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학주 배우가 연기한 김수진 보좌관도 장관을 위해서 충성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게 이 여성인 장관을 뭐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설정한 서사로서 아마도 배혜선 배우가 연기하는 차정원 캐릭터와 이복이자 이부남매, 그러니까 피가 안 섞임. 아빠도 다르고 엄마도 다른데 아마 남매로 자란 것 같고 굉장한 유지 집안에서 그렇다면 사실은 자기는 선출직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누군가 보이는 얼굴을 들이밀고 자기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를 피하고 싶을 거고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되고 싶을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 이거는 뭐 여기 오신 분들 위해서라도 좀 비하인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취재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정말 테이블 서치와 대화만으로 회의만으로 쓰다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됐어 가지고 정치부 생활을 하셨던 기자님 한 분 만나가지고 딱 한 3시간 동안 온갖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쓴 거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는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우러러 들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답변을 하나 해주셨어요.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꿈이 뭘 것 같냐고. 그럼 보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서사에서는 내가 지금은 너를 보좌하고 있지만 언젠간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그렇지 않다. 보좌관들의 꿈은 청와대 행정관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뒤에서 한마디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고 각본을 쓰고 연출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나는 이정재 씨 같은 스타가 될 거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는 영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 보좌관들은 약간 그런 뒤에서 브레인이자 핸드가 되고 싶어하죠. 근데 거기에 끝은 계속 정책을 제안만 하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아니라 정권을 기어코 잡은 다음에 실제 정책을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되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다. 이거 굉장히 신선한 프레임이었거든요. 어공늘공도 그분한테서 들은 얘기였고 어차피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늘 공무원.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들을 아는 입장에서 그 김수진 보좌관을 선한 사람으로 그저 선한 사람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나는 언젠가 내가 국회의원이 될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주군을 잘 택해야 되겠네 자기 입장에서. 근데 보니까 이정은이 더 여러 가지 스타성이 있는 거죠. 많은 면에서. 근데 이제 좋아하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어떤 매니저가 얘가 스타 돼서 나한테 돈을 벌게 해줬다는 그런 픽이지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 사람이 해낼 거를 진심으로 동의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상청이 진행되는 동안에 김수진 보좌관은 바뀌죠. 정말로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정은을 내가 꼭두아시처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정은은 상당한 플레이어구나. 꼭 붙어 있어야겠다. 내가 잘해야겠다. 위기에서 구출해서 함께 계속 가야겠다.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긍정적인 인간형이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 가장 최악 중에 하나는 거기서 보수 매체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김우겸 배우가 연기하는 신교환이라는 캐릭터인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구교환 씨를 생각했었나 봐요. 그 작가들이. 그래서 구교환 씨는 안 할 거다 했더니 신교환이라고 써놓은 게 끝까지 가버려서 죄송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나마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긍정적인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던 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근데 그게 단순히 막 선하고 막 착한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공무원이고 몇십 년을 해왔으니까 내 자리를 희생하고 뭐 이러면서까지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하기 싫은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지만은 마지막 선은 넘지 말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그 정의는 알고 있는 사람을 하고 싶어서 최수종 실장한테 모든 걸 좀 몰아줬던 기억이 나요. 작가들도 저도. 그 이름 얘기 나와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제가 있었던 거는 실존 인물들의 이름이 극중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쓸 때 뭐 쓰고 싶어 쓴 거지만 그 어찌됐건 채널이나 이런 주변에서 우려와 위험을 표하지는 않았었나요? 그 저도 좀 알고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자문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제 뭐 이랬을 때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서는 사실은 가서 없는 말을 거기서 써놓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뭐 실제로 뭐라 그럴까요? 너무 많은 그런 실명들이 등장하는데 그 실명에 누구 한 명을 저격을 하거나 없던 일을 뭐 침소봉대시키거나 이런 건 없이 어쩌면 지금 2020 공개됐던 2021년쯤의 분위기를 좀 자아낼 수 있는 형태소처럼 쓴 거라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자사자 뭐라고 하면은 분명히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좀 골치는 아플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서 그럴 사람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결론은 없었군요. 네네. 딱한 분이 송가인 씨가 형이 했던 대사, 형이 대사한 건 아니었고 아마 앞에 우리 장 배우님이 송가인 씨 왔나요? 뭐 네, 이런, 민기식 의원 역할분이 출범식에 송가인은 안 오나요 했는데 송가인 씨가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송가인이 거기는 깜빡 못 갔습니다 이렇게 재치 있게 달아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다행이네요. 저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작품에서 궁금했던 게 아까 이제 예산이 풍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서 발현된 건데 엔딩 타이틀곡들이 꽤 유명한 곡들이 나와요. 매회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용필 씨 노래도 나오고 그래서 그건 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감독님이 왜 이건 감독님이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이 노래가 꼭 이 전반적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해서 결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요? 사실은 그 드라마의 OST들은 일종의 좀 수익 모델이기도 해요. 이렇게 좀 감정적인 노래를 해가지고 회자되면은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음원도 팔 수 있고 그게 이제 제작사의 것일 수도 있고 음악 감독의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요. 저희는 어차피 그런 쪽으로를 이렇게 큰 거를 도모하지는 않아서 제작사도 음악 감독님도 그런 욕심은 없으셨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미드 같은 것도 보면 끝날 때 사실은 유명한 팝송을 적재적소에 넣었잖아요. 좀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희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슈는 그런 건 있어요. 만약 이거를 TV에서 틀게 된다 라든지 아니면 어디선 다른 데서 틀게 되면은 그 노래들을 다 빼야 돼요. 왜냐하면 웨이브와 저작권 협회 간의 어떤 그 웨이브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들이 저작권 협회랑 이제 통으로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대신 이거를 뭐 다른 식의 매체에서 틀게 되거나 특히 해외랑은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만약 해외 수출하게 되면은 그 노래들을 다 빼야 되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예고편으로 낼 때도 그게 나오면 안 돼가지고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에서는 그런 조용필 씨나 이문세 씨나 이런 분들이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깔리거든요. 뭐 김성남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못 찾겠다 꾀꼬리가 나오거나 이러는데 그런 거를 그래서 홍보물에서는 다 이제 빠져 있죠. 예고편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리고 또 그걸 아마 웨이브의 또 어떤 담당자분이 저작권 협회랑 또 그래도 민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또 디테일하게도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굉장히 그 노래들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잘 어울려서 너무 선곡도 잘하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전반적인 스코어라고 하죠. 드라마 상에 보여지는 음악
것들도 굉장히 위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클래식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것들이 좀 빠른 템포를 더 상승시켜주는 빠른 멜로디. 일반적으로 보통 타악기나 이런 식으로 코미디에서는 많이 쓸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클래시컬한 선율을 빠르게 표현하면서 그 표현하셨는데 그것도 감독님이 혹시 결정하신 부분인가요? 이제 같이 한 10년 정도 작업한 강민국 음악 감독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건반을 주 약간 무기로 쓰는 플레이어여서 아무래도 좀 다른 스트링이나 막 타악기보다는 건반으로 일단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션들을 자기 지인들한테 맡기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경향성이 동료로부터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그러니까 스태프들 배우를 제외한 배우도 마찬가지로 같이 작업을 하시지만 스태프분들은 주로 비슷하게 같이 가시나요? 아니면은 그때 다르신가요? 그것도 뭐 그럴 때도 있고 가장 지금까지 촬영을 같이 많이 해온 중에 최윤만 촬영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요새 드라마에서는 되게 잘 나가시는 이태원 클래스 나의 아저씨 찍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이랑 한참 작업하던 적도 있고 여전히 좋은 관계인데 바쁘시니까 또 다른 분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스테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왜냐면은 좀 대본 작업이 늦어지고 그리고 또 뒤는 굉장히 짧게 막혀 있고 사실 이렇게 6개월 만에 이렇게 우두둑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프리 프로덕션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편집 기사님도 정말 거의 한 10년 만에 제가 편집 기사님도 바뀌었고 근데 이제 그게 다들 너무 잘해주시고 고맙지만은 굉장히 서로 되게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막 일단 항해를 시작한 배에 선원들을 막 급히 승선시키는 식으로 갔던 프로젝트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상청 어찌됐건 윤상호 감독님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자 큰 변화의 어떤 그 모티브가 있네요. 많은 분들이 창가서부터. 근데 또 그러기에는 또 매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고마운 말씀에 괜히 굳이 토를 다는 이유는 사실은 그전 작업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가 예민했던 적도 있고 여유로웠던 적도 있지만은 그거랑 별개로 사실은 제가 한마디로 크게 투입과 산출 대비해서 큰 성과를 거둔 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때 사람들을 잡아놓고 베풀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스태프들한테. 그러니까 그때 좀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생기다 보니까 항상 도전이고 항상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거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서 다만 이번에 좀 느낀 거는 저는 이제 그전에 아이돌들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할 때나 어떤 일상에서 좀 장난스러운 관계처럼 보이는 레즈비언 캐릭터를 데리고 시트콤처럼 할 때나 사실은 항상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게 정치고 좀 더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롯이 좀 달라졌죠. 전에는 이제 따로따로 노는 얘기들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이렇게 귀엽고 퍼즐이 맞춰져야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요새 다음 작품 준비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작품도 작품이지만 아까 정승려 배우님과 윤성호 감독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차이도 말씀하셨고 요즘에 이제 영상의 어떤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영화 감독이 이제는 OTT와 드라마 또 드라마 감독님들이 영화를 하시면서 어떤 예전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막 함께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전 조금 한번 나누고 싶은데 이번에 이 드라마는 회차가 어느 정도였었죠? 회차라고 하면 어떤 촬영을 나가는 하나의 회를 얘기하는데 한 대략 공식적으로 아마 48회차였던 것 같은데요. 예, 48회차, 50회차 아니면은 보충이 조금 있어서 50회차였나? 48회인가 50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회차면은 보통 이제 1시간 반, 2시간의 영화를 그 동안에 이제 제작하는 일반 상업 영화 기준에서는 한 40회에서 50회차를 이제 촬영했었어요. 물론 요즘엔 또 그게 좀 바뀌고 있으나, 근데 이제 이게 12부작이니까 분량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분량을 다 소화하기에는
사실 넉넉한 회차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영화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스피드나 흐름과는 조금 좀 시간적으로 촉박하거나 쫓기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한 90분짜리 영화를 한 4개 정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어쩌면 이거는 우리 정승희 배우님한테 제가 좀 이제 좀 드라마랑 영화 차이에 알리바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차분하고 여유 있고 행복하게 찍는 드라마 감독님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어쩌면 드라마랑 영화의 차이라기보다는 우리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태냐. 또 그거는 예산과 일정이 만들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 연출과 또 다른 스태프들의 어떤 특히 연출이 이제 자아내는 분위기랑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고 사실 또 어떤 거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진 분위기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옛날에는 그 드라마 감독님의 어떤 성향이건 간에 미친 듯이 찍어야 됐을 거고 사람을 착취하고 빨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아니면 36시간을 찍어야 된다든지 사실은 예전에 제가 좀 큰 드라마에 참여하다가 관두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세간에 생각하는 거랑 달리 사실 노동 조건의 이슈가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17시간, 18시간 촬영하고 또 회의를 가고 편집을 하고 그렇게 잠을 안 잔 다음에 또 아침 7시부터 찍고 이거를 이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제 그럴 때는 노동 조건이 이슈가 안 되던 시절이었죠, 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은 OTT로 바뀌고 완전 사전 제작도 많아지면서 사실 드라마의 촬영도 굉장히 여유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제가 아까 말했던 최윤만 촬영 감독이 참여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 남의 드라마를 이제 검용하면 좀 그래서 굉장히 한 1년 동안 천천히 찍은 드라마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드라마 중에 그러면 더 좀 어떤 현장이든 안 힘든 현장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여유 있게 웃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고쳐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라기보다는 제작 조건 플러스 그 제작 조건을 컨트롤하는 어떤 리더들의 그런 차이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고 빨리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참을성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전에는 이제 배우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만들어내는 재미로 했다면은 지금은 미리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배우들이 그거를 수행해 주는 거를 바라는 식의 퍼포먼스를 제가 좀 요구를 하는 게 지난 몇 년 그게 좀 강해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요새 많은 연출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즐겁지가 않은데 현장에서 차라리 이걸 창작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는 옛날엔 그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일부러 안 쓰고 그게 제일 지루하고 싫으니까 요새는 그럴 때는 재밌는데 현장에서 사람들을 쪼여가면서 내가 생각한 난이도를 이루려고 할 때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가. 근데 그런데 또 그 문제는 또 이 기준은 높아져 가지고 이거를 이 정도 해내지 않으면 편집할 때 힘들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사람들이 별로 동의하거나 누리지 않는 것도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모르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서 내가 재밌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지 했으면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 버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약간 연출은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요즘이에요, 사실은. 감독님이 요즘 이제 나이가 드셔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오늘 자리해 주신 많은 분들이 윤성호 감독님과 우리 정승길 배우님 뵈러 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번 편하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중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제 환경에 대한 거는 영화와 이제 그 드라마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부분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근무 환경, 그 다음에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연출자와 스텝, 그다음에 배우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이제는 이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환경이 굉장히 좋은 작품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열악하지 않은
되게 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게 촬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계의 환경이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여서 이제 좀 긍정적인 발전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현장이라는 게 뭐 말이 촬영 현장인지 사실은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곳이거든요. 연출자 물론 배우님들은 정말 더한 것 같아요. 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지만 주연 배우와 다르게 조상혁 배우들은 또 받는 어떤 심리적인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빨리빨리 뭔가를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충분히 하고자 하는 걸 못하고 그냥 정말 이게 오케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막 불안한 마음에서 이 세트장을 떠나야 되는 저도 연출하면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굉장히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또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위로의 말밖에 할 수 없는 뭐 이럴 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많이 지금 세계에서 사랑받고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높은 그러니까 더 안정되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이 일을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그런 환경들이 좀 좋게 개선되고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아직 시작에 많이 무거워서 저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 자리가 좀 뜻깊었으면 할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 누구나 즐겁길 원하고 뭐 행복하길 원하고 그런 거에서 우리가 함께 타인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데 이제 뭐 어떤 경우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은 무거웠으나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간으로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좀 저는 표하면서 오늘 그 질문 더 없으신가요? 계속 뭐 있으세요? 네.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본 팬인데 사실 그 드라마 속에 보면은 캐릭터들이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은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최수종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상견례 직전이다 막 이런 설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김수진하고 차정원은 뭔가 피도 안 섞인 남매다 이런 설정들이 되게 뚜렷하게 있는 편인데 이런 캐릭터 설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캐릭터들의 비하인드가 더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정승일 배우님한테 오랜만에 좀 바통을 돌릴 거리가 생겼는데요. 그 다른 캐릭터들은 제가 메모 써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폴더 만들어가지고 모두랑 공유하면서 작가들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식인데, 제가 따로 제 폴더, 저만 볼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캐릭터에 대해 써놓은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김수진, 차정원 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꼭 이번 시즌에 안 써먹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제가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가시도친 말을 할 때 왜 가시도친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다 나오지 않더라도. 근데 최수정 시장님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고맙고 죄송한 게, 제가 아까 요새는 시나리오를 딱 써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가시화시키는 거에 되게 올인한다고 했는데 사실 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이쪽은 뭐 해놓은 설정들이 많았었는데, 원래는 사실은 애가 있고 애를 그래서 스위스 올림픽하고 뭐 올림픽 본부가 있는 스위스에 파견될 거에 대해서 휘파람 불고 이랬던 게,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우리 애를 데리고 가서 자연스럽게 어학연수도 시킬 수, 그러니까 조기 유학 같은 걸 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식의 조금 뭐 그런 흔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짠내 나는 공무원 아빠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정승희 선배랑 얘기하면서 좀 바꿔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깜빡했던 거를 제시해 준 적도 있고요.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니, 저도 예전에는 아까 저도 이제 연극을 좀 오래 했어가지고 어쨌거나 완성된 그 대본에 좀 스스로 아직도 많이 기대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매체 작업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느끼는 게 이 대본 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 변화가 막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고집하고 어떤 인물일 것이다라고 상정하는 게 이게 득이 안 될 때가 훨씬 많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단정 짓지 말고, 그러니까 물론 어렴풋이 저도 이제 뭐 스케치를 하긴 하죠, 인물에 대해서. 하지만 특히나 이제 완결되지 않은 대본을 만나거나 이렇게 촬영 현장에서 뭔가 막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몇 번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 인물에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된다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은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막 그게 내가 어떤 상정했던 것과 좀 다른 라인인 것 같은데 해서 굉장히 뭐 연극할 때는 막 싸우기도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더 재미있어지고 그것이 정말 잔재미일 수도 있고 뭐 뭐든 간에 인물에게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라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 현장에서 하나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짠내 나는 아버지 캐릭터는 중년 남성 뭐 이렇게 많은 걸 짊어진 그거는 좀 뻔한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바꾸고 싶다. 대본엔 그렇게 돼 있었지만 해서 그냥 우리 둘이 익스큐즈해서 맞춰가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건 또 흔쾌히 또 그래도 좋겠다. 그냥 총각인 걸로 하자. 97년쯤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문체부에서 열심히 일을 한 총각이고 초혼을 앞두고 있는 걸로 하자 했는데 그래서 옷도 조금 다 계속 예쁘게 입혔어요. 양복을 약간 후줄근한 느낌의 뭐 중년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를 좀 맵시 있게 꾸미고 싶어하는 분으로 해서 했었고 저희가 그걸 깜빡 잊고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유부남인 걸로 남아 있는 대사가 있었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알아서 캐치하셔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면은 다른 스태프들은 모르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저희 둘만 이렇게 그거를 유부남 아닌 걸로 하자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언론은 반영해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덕분에 나오진 않은 장면이지만은 최수종 그래서 원래는 상견례가 진짜 그 상견례였어요. 자기 딸의 상견례.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초혼 상견례 아니 딸이 벌써 그 나이야 했을 때 초혼입니다 했을 때 웃잖아요. 약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가장 심각한 상황일 때 그런 식의 코미디를 좀 조금씩 넣으면서 좀 가고 싶은 그런 거에 많이 좀 기능을 해주셨죠.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영화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 계획이 지금 없더라도 언젠가는 극장에서 걸리는 극영화를 꼭 하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연출 자체를 별로 지금 고비 중이어서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부산영화제 뭐 심사도 하고 포럼도 해서 초대를 받았는데 포럼 제목이 딱 OTT 시대에 OTT 시리즈를 영화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포럼의 주제가 있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호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올해 부천영화제에서는 그 위원장이 신철 위원장님이라고 옛날에 엽기적인 그녀 이런 거 만들고 전설적인 제작자인데 그분이 조금은 뜬금없이 선포하시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을 우리 부천영화제는 영화로 선포하겠다고. 앞으로 영화로 정의하겠다고. 그래서 좀 뜬금없죠. 그 뭐냐면 오징어 게임을 상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든지 한 10시간을 앉아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서 그래도 10시간 앉아서 보냐 마냐 관건이 아니다. 이런 말들 하면 좀 더 흥미로웠겠지만 근데 뭐 그런 지금 뭐 하나하나 공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랄까요? 긴 드라마 중에서 약간 예전처럼 50부, 100부, 16부가 아닌 좀 짧은 드라마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또 어떤 영화는 사실은 가령 우리 하마구치 영화 같은 경우는 그걸 나눠서 하면은 드라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드라마는 또 한번 뭉치면 사실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가지고 극영화냐 드라마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어떤 강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극영화건 드라마건 간에 기다려주는 매체가 있고 안 그런 매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린다는 표현은 좀 이건 제가 딴 데서도 자꾸 하게 되는데 시나리오를 쓰는 걸 기다려주는 걸 수도 있고 또
스태프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승희 배우님의 아까 표현은 현장에서 같이 뭔가를 씬을 하나 만드는 순간을 기다려주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관객 입장에서 청중의 입장으로 저를 생각했을 때 여기 앉아가지고 그게 만약에 내 집에 모니터에서의 넷플릭스든 아니면 이런 극장이나 또는 도서관 같은 대안적인 상영 공간에서의 영화든 간에 앉은 다음에 이 이야기가 끝나서 나한테 기어이 건넬 이야기를 기다리는 매체가 있고 아닌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끝나는 거야, 이런 게 있고, 어떤 영상은 이제 영화든 드라마든 보고 나서 과연 주인공의 이 모험은 어떤 결과를 마주할 것인가, 또 그 결과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에 우리는 뭘 느낄 것인가를 기다리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좀 기다려주는 매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드라마건 극장용 영화건, 저도 좀 그런 기다린다 이 말이 좀 애매하지만은, 예,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많이 공감이 가는 얘기고, 예, 저도 많이 고민하는 바여서, 예, 말씀하신 게 오늘 이 자리를 또 정리해주는 느낌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정은이 마지막 회에 청와대, 지금 사라진 청와대 지붕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엔딩인데, 그럼 이 이상청은 시즌 2가 얘기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허정도 배우님도 그렇고 승길 배우님도 너무 당연한 고민을 할 때, 저도 사실은 참 얄궂은 게, 이건 사실은 딴 때 같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가장 웃지 않은 얘기로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 청와대가 지금 일단 없어졌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면 다음은 다들 용산으로 간다라고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신용산으로 간다 해가지고 줄이면 이상용이겠다 막 이런 말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사실은 지금 되게 난감하다는 표현도 좀 사치스럽고 죄송하고,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뭐 다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약간 저는 사실 이 시즌 2가 나오냐 마냐는 저한테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좋고, 할 수 있으면 할 얘기거리가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또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런 어떤 말들에 약간 심통이 날 때도 있어요. 뭐냐면은, 야, 시즌2 못하겠다, 오히려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상청 좋아했고 사랑했는데 이러니까 시즌2 못하겠지? 그것도 참 이상하게 미리 움찔하는 말 같아요. 약간 누구 잡혀가겠지 하는 말처럼. 그러니까 어떤 이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말들인데, 이 정도의 비난이나 비판이나 사카즘이나 빈정거림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누군가 그걸 하면은 야야 너 그럼 잡혀가 하는 말들이 사실은 웃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너를 같은 편이라는 토닥거림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꾸 우리를 움찔거리게 하는 것 같아요, 미리. 실제 저쪽에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중에 좀 무도한 사람들도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데, 만약 그래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시즌 2는 만약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스토리가 충분히 쌓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하라고 그래도 만약에 정권이 뭐 이쪽 정권이면은 만들 수 있고 저쪽 정권이 못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아까 말한 의미 있는 아이러니로 시작해서, 재미있는 아이러니로 시작해서 의미 있는 아이러니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제목을 바꿔서라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작권 같은 거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의 어떤 매체든 본인의 이야기를 감독으로서든 기획으로서든 각본가로서든 다 차기 행보가 참 궁금해지는 우리 윤성호 감독님, 좋은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의 윤성호 감독님, 정승길 배우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김간무는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곧이어 6시 30분에 진행되는 감감묻 경관의 비 프로그램에는 이규만 감독님께서 게스트로, 조원희 감독님께서 모더레이터로, 최견선 미술 감독님께서 초청 게스트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